경기 회복과 인플레이션 리스크 간 이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통과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원자재 상품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지난 6일 코로나 부양책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고 9일에 하원 표결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제니 델런 재무장관을 포함한 바이든 측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우려 영향에 어렵게 마련한 경제회복의 불씨를 혹시나 꺼뜨리진 않을까 걱정하기도 하지만 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처럼 인플레이션 위험을 어떻게든 대비해야 할지 생각부터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전반적인 원자재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우선 미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장 대비 3% 이상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3대 곡물인 대두와 옥수수 그리고 소맥 등은 지난해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원인들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이어질 텐데요. 이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 문제나 또 중국의 사료용 수입이 늘어나면서 가격 랠리가 이어지겠지만 그간에 너무 빠르게 급등했던 때문에 이 속도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는 톤당 9,000달러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2월 25일 2011년 8월 이후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중국의 성장세와 함께 재고 감소 등의 영향 때문에 이 타이트한 수급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수요의 약 40%가 자동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백금인데요. 이 백금의 경우는 이 팔라듐 그리고 로듐과 함께 자동차 유독가스 배출을 줄이는 배기가스 촉매 변환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린 원자재로서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이자 스테인리스 필수 원료죠. 니켈도 7년 만에 고점을 찍었던 모습인데요. 세계 1위의 스테인리스 생산업체인 중국의 칭산철강이 중국 배터리 소재 기업 두 곳에 니켈 매트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젠 또 부족 현상이 완화되지 않을까 영향 때문에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업계에서는 칭산철강의 신기술이 니켈 가격을 지금처럼 쭉 떨어뜨리게 될지 아니면 까다로운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게 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금 가격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지난 4분기에 금강업체에서 석유업체로 투자 포인트를 교체했는데요. 현재 금 선물 4월물 가격은 온스당 1,700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고요. 네, 오늘 장에서는 전장 대비 1.2% 빠진 1,677달러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영향과 금리 상승에 따라서 금값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WTI는 2% 정도 빠진 64달러 선에 거래가 됐고요. 최근에 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었는데 국제유가가 4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게 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펙의 생산량 조절 등으로 그동안 누적됐던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향후에 80달러대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유인데요. 브렌트유는 사우디아의 석유 시설이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2년 만에 70달러대를 넘었었지만요. 오늘 장에서는 2% 가까이 빠진 67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 중동 정세에 대한 민감도 그리고 달러 강세 상황까지도 같이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신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